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60세. 이 나이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를 두려워하시지만 사실 60세는 지혜와 경험이 가장 빛을 발하는 황금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60세 이후에도 젊었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건강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후 건강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70% 이상이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노년학을 연구하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삶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 습관을 피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혹시 지금 60대이신 분들 또는 곧 60대에 접어드실 분들 그리고 부모님을 걱정하시는 자녀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60세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그때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내가 말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60세가 넘으면 누구나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그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집착하는 노년층은 우울증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때가 좋았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현재를 부정하고 과거에만 살아갑니다. 김영수 씨 가명 67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김 씨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낸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항상 과거 이야기만 했습니다. 내가 회사 다닐 때는 말이야, 쇼비에 내 부하 직원이 300명이었다고 등등. 처음에는 가족들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이야기의 반복에 지쳐갔습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고 부인도 대화를 피했습니다. 김 씨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결국 심한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박민호 씨 가명 65세는 달랐습니다. 그 역시 은퇴 전에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과거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사진 촬영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역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박 씨는 과거의 나는 사업가였지만 지금의 나는 사진작가 지망생이라며 웃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뇌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 회상에만 집중하면 뇌의 전두엽 활동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전두엽은 판단력, 계획 능력, 새로운 학습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과거에만 살면 뇌가 점점 더 퇴화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현재에 집중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소중한 추억이고 경험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가끔 꺼내보는 앨범처럼 간직하고 현재와 미래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을 할까라고 자문해 보세요. 과거가 아닌 오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를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무엇이든 좋습니다. 60세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 70세에 피아노를 시작한 노인들이 1년 후 기억력과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셋째,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그때는 좋았는데가 아니라 그때의 경험이 지금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식으로 현재와 연결시켜 보세요. 과거를 현재의 자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6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의 영광도 좋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 갇혀있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60대가 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식들의 인생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시나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살았는데 내 말대로 하면 실수 안 해.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손주는 언제 보여줄 거니?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하지만 60세가 넘어서도 자식들의 모든 일에 간섭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망치고 자신의 노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정숙 씨, 가명 스테즈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35살 된 딸의 결혼 문제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내가 너무 까다로워서 시집을 못 가는 거야. 이번에 소개받은 남자는 괜찮던데 왜 거절하니? 딸은 처음에는 설명하려고 했지만 점점 어머니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집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딸이 나를 무시한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일어나 하며 더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씨의 혈압은 올라갔고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우울증 약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자식 걱정 때문에 정작 자신의 건강을 해친 것입니다. 반면 최은경 씨 가명 65세는 달랐습니다. 최 씨의 아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최 씨도 놀라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엄마는 네 결정을 존중할게. 다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말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아들은 어머니의 지지에 감동했고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비록 사업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아들은 어머니와 계속 대화를 나누며 조언도 구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고 모자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된 자녀에게 과도하게 간섭하는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50% 이상 낮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부모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고 고혈압과 심장질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과 간섭이 실제로 부모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들은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물론 부모의 경험과 지혜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조언과 간섭은 다릅니다. 조언은 자녀가 필요할 때, 자녀가 요청할 때 주는 것입니다. 간섭은 자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녀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래, 네가 선택한 거니까 한번 해봐라고 말해보세요. 둘째, 자녀에게 조언을 할 때는 먼저 물어보세요. 엄마 생각을 말해도 될까? 네가 원하면 엄마 의견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자녀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의 삶과 자신의 삶을 분리하세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삶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녀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는 대신 자신의 취미나 친구 만나기, 운동하기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조사한 결과
자신만의 취미와 사회 활동이 있는 노인들이 자녀와의 관계도 더 좋고 행복도도 높다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자녀에게 덜 집착할수록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넷째, 자녀가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인생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젊었을 때 실수를 하면서 성장하지 않으셨나요? 자녀에게도 그럴 기회를 주세요. 다섯째, 자녀에게 기대를 강요하지 마세요. 손주를 빨리 보고 싶다. 승진은 언제 하니? 더 큰 집으로 이사는 안 가니? 이런 말들은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가 강한 문화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전통이지만 때로는 과도한 간섭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이제는 자녀를 믿고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녀를 놓아준다는 것은 사랑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간섭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과도하게 간섭하는 습관을 버리면 여러분도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세 번째,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은 괜찮아? 나는 건강해.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60세까지 큰 병 없이 살아오신 분들 중에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전체의 65%에 달한다고 합니다. 강철 같던 몸도 60세를 넘으면 달라집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고 뼈는 약해지며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씨, 가면은 평생 건강했습니다. 담배도 술도 하지 않았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라는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대수롭지 넘겼습니다. 3개월 후 김 씨는 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명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관상동맥의 70%가 막혀 있었고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목숨이 위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 씨는 후회했습니다. 그때 작은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갔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지만 김 씨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생활에도 많은 제약이 생겼습니다. 반면에 이영희 씨, 가명 62세는 달랐습니다. 이 씨도 건강한 편이었지만 60세가 되자마자 정기 건강검진을 더 철저히 받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고 작은 이상 신호가 있으면 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였습니다. 이 씨는 즉시 생활 습관을 개선했습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늘렸으며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했습니다. 2년 후 이 씨의 혈당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의사는 칭찬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를 잘하셔서 큰 병을 예방하셨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에 대한 태도입니다.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관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대한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5년 더 길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한 삶의 질도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암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둘째,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넘기지 말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두통,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소화불량 등 사소해 보이는 증상도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약 처방을 받았다면 의사의 지시를 정확히 따르세요.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아서라며 임의로 약을 끊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약은 증상이 나아져도 의사가 중단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60세 이후에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 수영, 요가, 태극권 같은 가벼운 운동이 좋습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 이상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다섯째, 식습관을 개선하세요. 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세요. 특히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혈압 관리에 중요합니다. 여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60세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하루 8시간의 수면을 유지하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일곱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명상, 취미활동, 사회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여덟째,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60세가 넘어도 담배를 피우거나 과음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반드시 끊으세요. 아홉째, 치아 건강도 챙기세요. 노년기 건강의 시작은 입에서부터입니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고 틀니가 필요하면 제때 만드세요. 열째,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등은 노년기의 흔한 질환입니다. 마음이 힘들면 참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의 질은 건강이 결정합니다. 아직은 괜찮아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지금 괜찮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건강은 관리하는 것이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지세요.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이 나이에 뭘 배워? 너무 늦었어? 머리가 안 돌아가. 이런 생각 때문에 배움을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60세가 넘으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70세, 80세가 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배움을 멈추면 뇌가 빠르게 퇴화됩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60% 낮다고 합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박순자 씨, 갑 68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평생 주부로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마저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자 박 씨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점점 무료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박 씨에게 스마트폰을 선물했습니다. 처음에 박 씨는 내가 이걸 어떻게 써? 라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권유로 지역 노인복지관의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같은 것을 몇 번이고 잊어버렸고 젊은 강사의 설명을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박 씨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가족들과 카톡을 하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온라인 쇼핑도 배웠고 스마트 뱅킹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손주들과 사진을 주고받으며 더 가까워졌고 온라인 취미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작해보니 나이는 핑계였어요. 지금은 매일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너무 즐거워요. 반면에 최기남 씨 가명 6세는 달랐습니다. 최 씨도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 가지를 권유했지만 최 씨는 이 나이에 뭘 배워? 너무 늦었어라며 모두 거절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최 씨는 심한 우울증과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새로운 자극과 배움이 필요합니다. 이 두 사례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의지와 태도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복잡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뇌 활동이 젊은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활발하고 합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에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입니다. 이것을 배우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둘째, 외국어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뇌의 최고의 자극이 됩니다.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배우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셋째, 악기 연주를 배워보세요.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등 어떤 악기든 좋습니다. 음악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여 인지 능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그림이나 서예 같은 예술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창의성을 발휘하는 활동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사진, 원예, 요리, 등산, 수영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온라인 강좌를 활용하세요. 요즘은 유튜브나 여러 교육 플랫폼에서 무료로 다양한 강좌를 제공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곱째,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여덟째, 자격증에 도전해보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많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면 성취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움을 시작할 때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젊은이들처럼 빨리 배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속도대로 배우면 됩니다. 둘째,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셋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는 당연합니다. 실수를 통해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넷째,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즐거움을 찾으세요. 의무감이 아니라 재미로 배울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90세에 대학에 입학한 할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이제라도 배울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95세에 졸업할 때 그분은 최우수 졸업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움의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60세는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나이입니다. 이제 시간도 있고 경험도 있고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할 자유도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어갑니다. 반대로 계속 배우는 한
우리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뇌를 젊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5번째, 돈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돈에 관심 없어.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뭘, 이런 생각으로 재정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60세 이후에도 평균 20,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돈 문제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노인들이 재정 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관리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들의 금융사기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정미경 씨 감회 5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퇴직금 2억 원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은행에 예금해두고 이자로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투자 사업을 하는데 1년에 20% 수익을 보장한대.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잖아? 친구의 말에 정 씨는 솔깃했습니다. 고민 끝에 정 씨는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약속대로 이자가 나왔습니다. 정 씨는 안심하고 나머지 1억 원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 회사는 폐업했고 대표는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정 씨의 2억 원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은 것입니다. 정 씨는 충격으로 병을 얻었고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반면에 김동철 씨 가명 63세는 달랐습니다. 김 씨 역시 은퇴 후 비슷한 금액의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먼저 금융 전문가와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여러 곳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일부는 안전한 예금에, 일부는 국채에, 일부는 안정적인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또한 매달 생활비 예산을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충동적인 소비를 피하고 큰 지출이 있을 때는 자녀들과 상의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김 씨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는 일도 없고 오히려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재정 관리에 대한 태도와 지식의 차이입니다. 60세 이후 돈 관리는 젊었을 때보다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벌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현재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자산이 얼마인지, 매달 들어오는 소득, 연금 등이 얼마인지,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둘째,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세요. 매달 얼마를 쓸 수 있는지 계산하고 그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산을 초과하면 노후 자금이 빨리 고갈됩니다. 셋째,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1년에 20% 수익 보장, 원금 보장의 고수익 같은 말은 100% 사기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의심해야 합니다. 넷째, 투자를 하더라도 분산 투자하세요.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마라는 투자의 기본 원칙입니다.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녀나 친척에게 큰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부모님, 사업 자금이 급해요. 곧 갚을게요 하는 말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라도 큰 돈은 신중해야 합니다. 여섯째, 보이스피싱이나 전화 사기를 조심하세요. 검찰청입니다. 은행입니다. 자녀가 사고를 냈습니다 같은 전화는 100% 사기입니다. 절대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마세요. 일곱째, 중요한 재정 결정은 혼자 하지 마세요. 자녀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덟째,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세요.
신용카드는 지출 통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가능하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세요. 9째, 정기적으로 통장을 확인하세요. 이상한 출금이 없는지, 모르는 이체가 없는지 체크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뱅킹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째, 유언장과 상속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자녀들 간에 재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명확히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노인복지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자녀에게 의존하는 노인의 비율이 45%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인도 힘들고 자녀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는 노후는 매우 힘듭니다. 병원비, 생활비, 여가비 등 모든 것에 돈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려면 재정 관리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돈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지금 가진 돈을 잘 지키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기초입니다.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라는 말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60세 이후의 재정 관리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방어적인 보존입니다. 늘리려고 하지 말고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6번째,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 집에서 쉬는 게 편해. 친구들도 다 바쁘고 이런 이유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60세가 넘으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멀어지고 친구들도 각자의 사정으로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때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면 건강과 정신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723명의 삶을 추적 조사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친구와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며 더 오래 살았습니다. 반대로 외로운 사람들은 우울증, 치매, 심장질환 등의 발병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순자 씨 그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평생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욱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고 남편은 낮에 일을 나가니 하루 종일 혼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TV도 보고 집안일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밤에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결국 이 씨는 심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고 활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딸의 권유로 이 씨는 지역 노인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요가 수업에 참여하고 독서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복지관에 가는 것이 이제는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이 씨의 우울증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많아졌으며 무엇보다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반면에 박철호 씨 가명 67세는 달랐습니다. 박 씨는 원래 사교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회, 직장 동호회, 지역 봉사 모임 등 여러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외롭거나 무료할 틈이 없었습니다. 70세가 된 지금도 박 씨는 매우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인지 기능도 또래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은 건강 비결이에요.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웃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져요. 서울대 이대의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50% 낮다고 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해야 할까요? 첫째, 기존 관계를 유지하세요. 오래된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지 마세요. 정기적으로 전화하고 가능하면 직접 만나세요. 둘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종교시설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 취미 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세요. 등산, 사진, 노래, 춤 등 어떤 취미든 관련 동호회가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대화도 쉽고 즐겁습니다. 넷째,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도서관 봉사, 급식소 봉사, 환경보호 활동 등 다양한 봉사 기회가 있습니다. 봉사는 다른 사람을 돕는 동시에 자신에게도 큰 보람을 줍니다. 다섯째, 이웃과 친해지세요.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인사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세요. 가까운 곳에 친한 이웃이 있으면 외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용하세요.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온라인 모임도 많습니다. 집에서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히 하세요. 자녀, 손주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세요. 가족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관계입니다. 여덟째,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세요. 누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전화하고 만나자고 제안하세요. 아홉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남을 반기니 용기를 내세요. 열째, 관계의 질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보다 몇 명이라도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국 정부는 2018년에 외로움 담당 장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었습니다. 노인들의 외로움이 그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 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혼자가 편해,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 이런 생각은 위험한 신호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활동하세요.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가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일곱 번째, 꿈과 목표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무슨 꿈? 꿈은 젊은이들의 것. 이제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목표야? 이런 생각으로 모든 꿈을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60세가 넘으면 더 이상 꿈을 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꿈과 목표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의미와 방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목표가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살고 삶의 만족도도 3배 높다고 합니다. 꿈과 목표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조영희 씨 가명 2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 씨는 평생 회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젊었을 때 소설가가 되고 싶었지만 생계 때문에 꿈을 접었습니다. 은퇴 후 조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간도 있는데 그때 못 이룬 꿈을 이루어 볼까? 62세에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글이 잘 써지지 않았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2시간씩 글을 썼습니다.
지역 도서관의 글쓰기 강좌에도 등록했습니다. 1년 후 첫 단편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예지에 투고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떨어졌지만 네 번째 도전에서 당선되었습니다. 65세의 생애 첫 작품을 발표한 것입니다. 조 씨는 말합니다. 60세에 다시 시작한 이 꿈이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줬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고 매일이 설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 70세가 된 조 씨는 지금까지 단편집 2권을 출간했고 현재 장편 소설을 집필 중입니다. 그녀의 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수진 씨, 가명 65세는 달랐습니다. 김 씨도 은퇴 후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매일 TV를 보고 낮잠을 자고 그저 시간을 때우며 살았습니다. 2년이 지나자 김 씨는 심한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우울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것을 찾아보세요. 하지만 김 씨는 이 나이에 무슨 목표라며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증상은 더 악화되었고 지금은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꿈과 목표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꿈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꿈이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많은 위인들이 늦은 나이에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고 칼 샌더스는 65세에 KFC를 창업했습니다. 일본의 다키시마 도미에는 90세에 시집을 출간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시간도 있고 경험도 있고 자유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못 이룬 꿈을 이제 이룰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어떻게 꿈을 찾고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꿈이 있었나요? 그것을 지금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둘째,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 보세요. 여행하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경험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세요. 셋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번 달에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요리 3가지 배우기, 손주에게 편지 쓰기 같은 작은 목표도 좋습니다. 넷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건강해지기보다는 매일 30분 걷기, 체중 5kg 빼기처럼 구체적인 목표가 실천하기 쉽습니다. 다섯째, 목표를 시각화하세요. 목표를 종이에 적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매일 보다 보면 실천 의지가 강해집니다. 여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시도하고 실패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일곱째, 주변 사람들에게 목표를 공유하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 응원과 격려를 받을 수 있고 실천 의지도 강해집니다. 여덟째, 진행 상황을 기록하세요. 일기나 블로그에 자신의 도전과 발전 과정을 기록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홉째,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혼자보다 함께하면 더 쉽고 즐겁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열째, 자신을 칭찬하세요. 작은 발전이라도 이루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노인들의 행복도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2배 높다고 합니다. 꿈을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60세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완벽한 나이입니다. 이제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슨 꿈이는 새는 생각을 세우세요. 나이는 꿈을 꾸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꿈과 목표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늙어버립니다. 반대로 꿈을 계속 꾸는 한 우리는 영원히 젊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마무리, 지혜로운 60대를 위한 7가지 원칙. 여러분, 지금까지 60세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는 소중한 추억이지만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둘째, 자식들의 인생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마세요.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셋째,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정기검진을 받고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말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건강은 관리하는 것이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넷째, 새로운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며 뇌를 활성화하세요. 배움은 치매 예방의 최고 방법입니다. 다섯째, 돈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퇴직금과 연금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사기를 조심하며 현실적인 예산 내에서 생활하세요. 재정 안전이 노후 행복의 기초입니다. 여섯째,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지 마세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며 외로움을 극복하세요. 좋은 인간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핵심입니다. 일곱째, 꿈과 목표를 포기하지 마세요. 60세는 새로운 꿈을 꾸기에 완벽한 나이입니다.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하세요. 꿈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줄 것입니다. 이 7가지 습관만 피해도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모두가 노년을 맞이하고 있거나 곧 맞이할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진정한 장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습관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반전에서 어떤 성적을 거뒀든 후반전에서 역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60세를 노년의 시작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60세를 제2의 청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제 사회적 의무에서 해방되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 가고 싶었던 곳을 가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세요.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도 여러분을 응원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함께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젊은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꿈을 꾸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세요. 70세, 80세, 9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올바른 습관과 태도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습관이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이 정보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70세 이후 꼭 해야 할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6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더 아름답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